자,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혈압 절대 수치 변천사라는 게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고혈압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각국마다 의학협회가 있을 거고 보건복지부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일정한 기준치를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치가 계속 변화하더라. 1900년도 초반 독일의 경우에는 160을 정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오면서 140으로 낮추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과대에서 1960년대, 70년대는 수축기 혈압이 160을 정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다시 이렇게 낮추어서 130에서 139를 정상적인 혈압으로 보고, 지금은 120을 정상적인 수치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혈압 기준치는 140입니다. 그런데 140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120을 정상적인 혈압이라고 보고 이 수치에 준해서 혈압약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기준치는 왜 이렇게 해마다 변하는 것일까요? 160이 정상인데 지금은 왜 120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여기에 100만 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60일 때 기준 수치이면 100만 명의 환자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10을 떨어뜨리면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또 10을 떨어뜨리면 전체 지구의 인구로 따지면 1억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과장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기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환자를 생산하기에 정말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매일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보다 쉬운 장사가 없죠. 1000만 명을 환자로 만들어 놓고. 고혈압 치료약이라는 걸 들어보았습니까? 고혈압 치료약, 치료가 된다. 고혈압약은 심장의 그 수축하는 힘을 약화시키거나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정상적인 혈압을 만드는 거죠. 정상을 덮어버리는 거죠.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과 통증 그리고 정상을 덮어버리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질환이 더 깊어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혈압 약을 먹고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치료약이기 때문에 완치가 된다. 이런 약은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을 먹어야 된다. 고혈압 약을. 평생 약을 팔기가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7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존스 호킨스대 마틴 맥커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13년 미국에서 의료과실로 3,541만 6,020명이 입원, 그 중에 25만 1,454명이 사망합니다. 전체 사망자의 9.5%가 됩니다. 이 원인은 의약품의 부정적인 효과, 좋다고 먹었는데 결국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원 내 감염 8만 명, 의료진의 실수 2만 명, 불필요한 수술 1만 2천 명, 병원 내 처방 실수 7천 명. 이러한 경우는 의료진의 실수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이 환자한테 필요하다고 썼는 그 약이 실제로는 그 사람을 더 악화시켜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병을 더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약을 안 먹었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병원,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그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파업을 했더니만 사망자 수가 이전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때보다 줄더라는 것이죠. 약 두세 달 동안 사망자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끝내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을 때 역시 사망률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사망률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 라는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조사 내용조차 찾기가 힘듭니다. 자, 다시 고혈압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점이 있는데, 서양의학은 개인적인 체질이나 개인적인 식습관이나 개인적인 어떤 상태를 고려해서 쓰는 의학이 아닌 그냥 수치에 따라서 쓰는 대증요법입니다. 이 사람이 160의 혈압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혈압약을 쓰는 겁니다. 의사들은.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동양의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병의 깊이나 체질의 선별, 그러니까 체질의 감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따른 병의 어떤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보통 혈압이 120에서 140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50, 때로는 160이 정상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한의사분은 자기 나이에 90을 더하면 정상적인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50이면 90을 더해서 140이 되고, 내가 60이면 90을 더해서 150이 되고, 내가 70이면 90을 더해서 160이 되는, 요게 정상적인 혈압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음에 따라 우리 모세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탄력을 잃어서 그 탄력을 잃게 되면 피가 잘 안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심장에서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왜? 압력을 높여서 손끝, 발끝, 머리, 특히 이 두뇌에 많은 피를 보내기 위해서 심장의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적정한 혈압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 160은 정상적인 혈압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160이 정상적인데 이렇게 낮추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저혈압이 되는 거죠. 이 정상 혈압을 혈압약을 먹어서 낮추게 되면 저혈압이 되는 거죠. 저혈압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손끝, 발끝으로 피가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발이 저리겠죠. 손가락 관절염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손목, 무릎, 팔꿈치 이런 부분, 약한 부분들에 관절염이 오게 되죠. 머리로 혈액이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지럼증이 생기죠. 어지럼증이 생기고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혈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똑같은 나이라도 30대라도
누구는 120일 수 있고 누구는 140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0이라도 특별한 적상이 없으면 이건 그 사람한테 정상적인 혈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뇌졸중.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화가 나면 머리가 터져서 표현이 머리에 있는 그 실핏줄이 터져서 뇌졸중을 일으키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것을 보는, 그러니까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반인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실핏줄이 터지면 죽는다. 혈압이 높으면 죽는다.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안 먹게 될 때 큰일 난다. 이런 공포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약 팔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약을 팔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는 거죠. 공포심.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실핏줄이 터질 만큼 흥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혈압이 높아서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혈관이 그렇게 약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뇌졸중이라는 것은 동맥경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끼고 뭔가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심장의 모세혈관이나 관상동맥이나 뇌의 모세혈관을 막게 되면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동맥경화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이러한 증상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게 고혈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서 심장의 압력을 낮추고 혈관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원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 이렇게 쌓이는 노폐물은 간에서 신장에서 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쌓인다. 이것을 어떻게 정화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우고 다시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 어떻게 치료할 건가, 어떻게 치료할 건가,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은 대사작용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 대사작용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릴 것인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질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가장 연구를 못한 부분, 그리고 우리 인류에 있어서 소금을 적정하게 잘 섭취를 하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깟 소금 또는 소금의 비밀을 모르고 그까지 소금으로 치부해버리고 연구를 안 한다면 저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고혈압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평생을 약을 먹고 그렇게 살 거냐. 첫째는 질이 좋은 소금을 먹어주는데 오랫동안 저염식을 한 사람들, 그리고 고혈압을 오랫동안 고혈압약을 먹었던 사람들은 소금의 양을 정량을 해주면, 급격하게 정량을 했을 때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저염식을 오래 해서 소금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소금을 처리하는 신장의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을 때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저염식으로 인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장기간 고혈압약을 썼던 사람들은 고혈압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질 좋은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저야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질 좋은 소금, 즉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이러한 항고혈압 작용을 할 수 있는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중염을 섭취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 좋은 소금이 가장 그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까운 동네 산이라도 오르면 됩니다. 이런 환자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평생 고혈압 약 먹고 어떤 알약 먹고 완치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이 조물주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다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이요법. 요즘 인터넷에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찾아보면서 올바른 식이요법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고혈압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당뇨 환자 1000만 명,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무강해질 수도 없고 나라가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환자인데. 그리고 약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약이라는 것이 치료약, 때로는 세균성 질환이나 뭐 항생제를 써야 될 필요도 있고 전염성 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양의학은 괄목할 만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뭔가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좀 앞서는 그런 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치료의 개념에 있어서 좀 우리가 하는 화학약품이 가진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고유명사 약이라는 거, 약에 대한 어떤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먹으면 낫는다. 대사질환에 있어서 치료하는 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치료약, 당뇨 치료약, 비염 치료약, 위염 치료약, 이런 게 있습니까?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죠. 약 먹는 거를 좋아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그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책 2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아까 우리가 기준치를 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분도 소금에 대해서는 혈압에 좋지 않은 쪽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가려서 들으시면 되고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책 한 권으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사는 10만 명을 진찰한 의사인데 정말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고혈압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줄 겁니다. 일본에 있는 의사들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양심선언하듯이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써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의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은 너무 척박한 것 같습니다. 모두 고혈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